안녕하세요. 코어 AI 코리아 한국 지사를 맡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거의 점심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제 빨리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화형 AI 기반의 디지털 비서를 통한 이제 기업의 혁신 방안에 관련돼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챗봇하고 되게 유사한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하나 좀 비디오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일종의 이제 음성을 통해서 저희가 CRM 툴하고 이제 어떻게 연동을 해서 기업의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사례들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CRM 툴 중에 하나 이제 salesforce.com이라고 하는 툴을 실제로 툴에 들어가서 뭔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일즈 비서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대화형 창을 통해서 이제 음성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음성에 따라서 이제 제가 비서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보시면 의미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제 어떤 그 컨택, 그 새로 생성하는 것들, 그 CRM에서 이제 고객 정보를 생성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CRM 툴에 들어가지 하지 않고 저희 예를 들면 대화형 창 통해서 제가 한번 그 시연을 좀 해보는 거고요. 요거가 뒤에 이제 예를 들면 CRM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RP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심지어 웹사이트도 이런 형태로 저희가 대화형 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게 그게 No UI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UI가 필요 없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화형 창을 통해서 모든 업무들을 수행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이제 뭐 데모 만드는데 사실은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형 창 통해서 저희가 입력한 것들이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데모만 보여드렸고 제가 어떤 회사라는 거를 간단히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밑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 고객사를 제가 보유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이제 본사를 좀 두고 있는 회사고요. 이미 이제 포춘 500대 기업 중에 이제 100개 이상의 어떤 기업들이 저희 거를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은행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커머스 회사 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객이나 그 다음에 직원들 지원하는 용도로 이런 대화형 어떤 그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활용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어떤 그런 개념일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이 대화형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을 지원하고 또 직원들을 또 지원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또 저희가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요즘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자동화 영역에 있어서 역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또 이제 대화형 창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화형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리서치 기관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최근 들어서 30%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그런 시장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대화형 AI 기술들이 이제 30% 이상의 어떤 시장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일반 어떤 사무 자동화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더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또 고객이나 직원의 만족도 향상 효과를 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떤 고객 만족도가 이제 향상이 되고 직원 만족도가 향상이 되면서 매출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실제 대화형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 언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시스템하고 이제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금융이나 은행이나 그다음에 이커머스 그다음에 심지어 최근 들어서 이제 제조 영역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제가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지금 AI 그 대화형 AI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나 모바일 퍼스트가 아니라 이제 대화형 AI 퍼스트 전략으로 갈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어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 대화형 AI 기술들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면
회사에 어떤 그 혁신이 일어나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께서 아마 작년부터 이제 가트너에서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그런 트렌드를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자동 대화형 AI를 어떻게 연결할 거라는 이제 한번 봤는데요. 지금 RPA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겁니다. 웬만한 기업분들은 다 RPA에 대해서 검토도 하셨고 실제 지금 RPA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넥스트는 과연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중간에 보시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근데 두 번째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화형 UX, 대화형 AI 이쪽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챗봇이나 뭐 스마트 어시스트, 뭐 스마트 스피커, 버추얼 어시스턴트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대화형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접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각의 기술들이 예전에는 되게 파편화돼서 이제 진화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의 이제 융합되는 그런 모델로 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와 API 기술들이 이제 대화형 AI 기술들하고 융합이 되고 있고, 또 대화형 AI 기술들은 또 이제 워크플로우 엔진하고 같이 접목이 돼서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정으로 이제 나중에 초자동화가 되면서 여기 디지털 옵스라고 표현드리긴 했지만 저게 이제 AI 옵스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 상에 있어서 이제 대화형 AI라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고객분들에게 쭉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대화형 AI 기술들하고 관련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 자산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컨택센터 지금 운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컨택센터도 인공지능 기반의 컨택센터로 내가 고도화를 하겠다. 그래서 AICC라고 또 지금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챗봇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챗봇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No UI.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접속을 해서 뭔가를 업무를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대화형 AI 창을 통해서 업무를 이제 하게 되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UI들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서 이제 이게 하나의 No UI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컨셉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중간 단계 디지털 옵스라고 표현한 것처럼 AI가 하나의 여러 가지 IT 오퍼레이션이나 HR 오퍼레이션의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도와드리는, 그래서 이제 AI 옵스라는 단어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IT 쪽에 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핵심 기술 영역들 중에 또 대화형 AI가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RPA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고, 그 위에 이제 워크플로우 엔진들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오토메이션 플랫폼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 이것과 예를 들면 이제 지식 자산들을 이제 OCR 기술도 지금 탑재가 돼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이 디지털화 돼 있고, 그러면 실제 뭐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든가 검색 엔진 기술들이 이제 잘 융합이 돼서 이제 일종의 AI 드리븐 인터랙션을 표현했는데, 이제 기업 내 고객들, 그 다음에 직원들, 파트너들,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이니셔티브가 이제 고객사들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런 그 대화형 AI 기술들과 함께 또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대화형 AI 기술들이 어디에 접목이 되느냐, 사실 약간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뭐뭐 좀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 대화형 AI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 내, 이거 뭐 파레토 법칙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한 80%의 커뮤니케이션들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질의응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대화형 AI라고 하는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올해 남은 초과 근무 수당, 그 다음 초과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해줘. 그리고, 팀장님하고 회의를 좀 주선을 좀 해줘. 그 팀장님하고 일정을 좀 저희가 조율 좀 해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은
인재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람에 대한 휴먼이 정말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전략, 그 다음에 실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영역들, 그쪽으로 갈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른쪽에 보시면 조직 운영의 효율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들이 챗봇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컨택트 센터 쪽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게 대화형 AI라는 기술들이 이제 오퍼레이션들, 마케팅, 세일즈, 그 다음에 리걸, 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활용이 좀 돼가고 있고, 그 활용 사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뭐 세일즈 같은 경우, HR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업무 시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직원의 어떤 FAQ들, 예를 들면 내가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것들이 많고 궁금한 것들이 많을 때 사실은 예전에는 HR 인사 담당자들이 그거를 답변해 줬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화형 AI 기술들이 이제 진화를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직원들하고 이제 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또 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가끔가다 저희가 고객분들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가 챗봇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챗봇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한테 좀 말씀을 주시는데,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챗봇이 잘 못 알아듣는다.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도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의도를 파악을 못하니까 답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 이거 애큐러시를 좀 정확도를 높인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매일 앉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챗봇이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정보 전달 측면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비서, 이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고도의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이제 여기가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 예를 들면 뭐 널리지 그래프라든가 펀더멘털 미닝이라든가 또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연어 처리 정확도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이 자연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데이터셋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내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지식 자산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널리지 AI라고 해서 회사 안에 있는 각종 자산들, 문서 중화에서 담겨지는 아카이빙 데이터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인덱싱하고 서치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활용해서 인지를 하고, 그 자연어 처리 기술 인지된 그 의도들을 최적화된 어떤 컨텐츠를 찾아내는 거, 그런 것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챗봇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또 이제 디지털 비서를 가지고 또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 기업 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 CRM, ERP,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과 RPA를 통해서 혹은 또 API를 통해서 직접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 정보 제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까지도 이 대화형 창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가장 큰 또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좀 개념도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에 여러분들 고객이나 직원분들이 다양한 질의응답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질의응답들을 예를 들면 메시징 도구,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카카오 토크 쓰실 수도 있고, 라인을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왓츠앱 같은 것들을 쓰실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 도구나 전자메일을 통해서든 어떤 웹을 통해서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이 AI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대화형 AI 플랫폼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어로 들어오던 메일로 들어오던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뒷단에 보시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는 업무 영역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놨지만,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저희가 API로 연동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RPA로 연동을 해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택을 생성해줘, 아니면 나 PO를 좀 처리해줘, 나한테 보고서를 좀 만들어줘, 아니면 이 정보를 저 시스템에다 업데이트를 좀 해줘라고 하는 그런 업무 수행도 하게 되고, 정보 제공, 실적으로 FAQ 같은 경우, Q&A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양한 어떤 정보를 회사 내에 어떤 자산들을 끌어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하고, 지식 업무도 마찬가지, 그다음 비서 업무까지도 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도 서유 조율을 하는 것도 제가
뭐 일일이 연락하고 야, 몇 시에 시간이 되니? 난 그때 시간이 안 돼. 이런 업무들을 실제로 이 대화 영창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얘가 두 사람의 스케줄을 다 비교를 해서 가장 맞는 매칭되는 것까지 다 해서 고객들한테 이 시간에 그러면 미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 그 실제로 알림 업무까지. 그래서 하나의 범용 AI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영역이 일종의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쟤한테만 얘기를 하면 제가 알아서 예를 들면 HR 담당자, 뭐 예를 들면 IT 담당자 각각의 하나의 봇들을 갖다 놓고서 걔네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네이블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No UI라고 하는 이 컨셉이 계속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동안까지는 No UI라고 하는 걸 하려면 사실은 받쳐줘야 될 여러 가지 기술 영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좀 어려웠죠. 근데 최근 들어서 RPA라고 하는 기술 영역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AI 기술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No UI라고 하는 컨셉들이 이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코어 AI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는 이제 크게 보면 CX, EX라고 표현했는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고객과 직원들을 지원하는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제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뱅크 어시스트, 헬스 어시스트 해가지고 이게 보면 금융에 특화된 거, 아니면 또 그 헬스케어에 특화된 거, 그 다음에 뭐 각 산업별로 각 특화된 어떤 그런 비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오른쪽을 보면 직원들 지원을 위한 하나의 부서별로 하나씩 다 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 부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거, IT 부서를 최적화한 거,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어시스트 안에는 실제로 그 사업부 아니면 그 산업에서 쓰는 단어들이 이미 다 트레이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도 이제 이런 솔루션 스택들이 이제 계속 올라올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많이 영문으로 이제 많이 돼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 계속 러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그 디지털 비서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디지털 워크포스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코아이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플랫폼을 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위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자연어 처리 엔진들, 근데 프로세스 플로우 엔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약간 비지하지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윗단에 말씀드린 게 어떤 솔루션 영역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널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메신저를 쓰시든 그 메신저 채널들을 다 연결을 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저 메신저 뒤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팀즈를 쓰신다 그러면 팀즈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팀즈를 통해서 저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팀즈를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시면 저희 뒤에 있는 플랫폼 영역에서 자연어 처리 엔진이 돌아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실적으로 이제 멀티턴이라고 표현하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챗봇 기술들, 대화형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기도 하고, 어떤 회사 내 지식 자산들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메신저의 기능들을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웹에 관련된 거, 모바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훨씬 더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효용도를 좀 높이실 수 있는 하나의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기술 영역들, 그리고 특히나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직접 만드실 필요도 없고 이제 이런 플랫폼에 붙여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뒷단에 저런 API들하고 SDK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하고 API 연결하는 것도 되게 쉽게 연결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플랫폼들을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좀 뒤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제 저희 기능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치 어시스트, 저희가 이제 검색 엔진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좀 인덱싱을 하고 저희 고객의 의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답변만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검색 엔진에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100개, 200개씩 쭉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걸 찾는지를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답변만을 또 전달해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 있는 가지고 있는 FAQ나 직업 뭐 매뉴얼이라든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뭐 문서 중화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또 저희가 또 인덱싱을 또 다 해서 가장 그 최적화된 어떤 뭐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 저희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회사에 있는 자산들을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도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그 챗봇을 하시다 보면 나의 의도에 가장 맞는 어떤 그 답변을 또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을 최적화된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거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인공지능 기반의 컨택센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이런 그 컨택센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뭐 전화를 통해서나 소셜을 통해서나 채팅을 통해서나 메일을 통해서 질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의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끔 이 채널을 분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단순 질문이야. 그럼 저희가 Q&A로 그냥 자동화된 응답할 수 있게끔 넘겨드리고 이건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런 대화 영역 안에 있는 대화일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챗봇 통해서 이제 저희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음성 상담사나 채팅 상담사 쪽으로 저희가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고도화된 어떤 의도 분석 기술들, 그 다음에 실적으로 그 최적화된 어떤 채널들을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서 고객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스마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제품 영역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인공지능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의 컨택센터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기술 영역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어시스트, HR 어시스트를 아주 저희가 각각의 어떤 그 부서별로 이제 이런 자동화된 솔루션들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HR 어시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휴가나 보상이나 성과 관련 이런 다양한 질의 응답들을 저희가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이제 비서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분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직원들을 좀 대응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IT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쪽도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장애, 그 다음에 그 자산들,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또 뭐 보고서를 만들고 어떤 업무 처리를 하는 부분들을 IT에 해당되는 용어들은 제가 이미 다 어떤 그 정의를 해놓은 온톨로지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빨리 IT 지원할 수 있는 이 봇들을 좀 만드실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HR이나 IT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앞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대화형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떤 직원들을 지원하실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영역이냐면 RPA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RPA를 요즘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RPA라고 하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언어텐디드라고 하는 영역에 보면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트리거링을 하시거나 스케줄을 걸어서 이제 트리거링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신데 이제 이런 대화형 AI 기술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온디맨드 형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텐디드 봇을 요즘에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텐디드 봇 영역의 하나의 이제 대체제 형태로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RP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전사 확산을 하시겠다. 근데 실제로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걸 하나의 툴로 고민하면 아이디어로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화형 AI 창을 통해서 난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RPA를 통해서 IT 서포트를 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시스템이 지금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이 안 된다. 그거를 예를 들면 저 그냥 대화형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이 의도를 이해를 해서 해당되는 RPA 로봇으로 이제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죠. 그럼 이제 RPA가 그것들을 이제 실제 처리하고 저희한테 리포팅하고 저희는 고객한테 답변하고 실제 관련된 티켓들은 예를 들면 ITSM 관련된 툴에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실적으로 중간에 이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그 기술이 실적으로 이제 IT 운영하시는 담당자 역할을 또 대신 저희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A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회사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어떤 것들은 RPA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이제 API를 통해서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시성으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API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뭐 즉시성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은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또 RPA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 API가 지원이 안 되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또 RPA를 통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군데에서 지금 메일을 일단 처음에 이제 접목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플랫폼 중에 자연어 처리하는 그런 그 기능들을 활용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메일들이 들어오는데, 그 메일들을 저희 이제 자연어 처리 엔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분류를 저희가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딱 해놓고 나면 분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RPA가 그 메일들을 저희가 이제 읽어드리고, RPA에서 이제 그것들을 예를 들면 ERP나 CRM 툴에다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들과 또 RPA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OCR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텐데, OCR을 통해서 디지타이즈 돼 있는 그런 문서들, 그리고 디지털로 돼 있던 그 내용들을 또 저희가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활용해서 또 뭔가 분류 작업을 하든 어떤 그 뭐 또 다른 업무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걸 또 RPA랑 연동을 해서 또 처리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그런 내용들, 특히나 뭐 비정형 데이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활용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하나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매일 어떤 그 분류하는 작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활용하시다 보니까 고객이나 소비자 지원은, 그 다음에 고객이나 공급업체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확대가 좀 되고 있고, 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 직원 서비스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IT 서비스, 그다음 인사 지원, 그다음 직원 FAQ까지도 확대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화형 AI라는 기술이 하나의 챗봇이라는 어떤 그 제한적인 그 용역으로 이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전사적인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활용 사례를 그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원들, 그 다음에 또 고객들, 각각의 산업별로, 그 다음에 각각 부서별로 어떠한 업무들을 주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가 쭉 저희가 좀 사례를 정리를 좀 한번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뭐 지금 이슈가 되시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여기 기술들 한번 활용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회사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그리고 또 전사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그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어 AI 쪽은 이제 저희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80%의 어떤 비즈니스 인터랙션, 그러니까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의 80% 이상을 자동화를 하겠다. 뭐를 통해서? 대화형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런 업무들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들, 그러면 AI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그 영역에 있어서 이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들을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쉽게,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어떤 그 회사에 적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회사의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게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사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의 컨택트 센터라든가, 뭐 예를 들면 챗봇 고도화 프로젝트라든가, 뭐 노 UI라든가, 아니면 뭐 지식 자산화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POC나 데모도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점심시간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저희가 또 종종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